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부동산 경기와 관련 없이 이 경기는 지금 현재 어렵지만 지금 휴가 가기 좋고 또 느끼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고민하고 투자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나 정치를 보면 모든 게 불안합니다. 이럴 때는요, 눈 감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박스경제TV 잘 보시면 세상 흐름 볼 수 있으니까 이때만 잠시 고민하시고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지금 참 많으실 겁니다. 부동산 고민 특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안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 불편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거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어려운 이야기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 들려올 때는 눈 감고 계시다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저희 방송 보실 때는 눈 크게 뜨시고 또 귀도 활짝 여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는 전화 이용하시고요.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또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문 활짝 열어볼 텐데 상가 투자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요, 대표님? 네, 우리가 보통 노후 대책이거나 또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좀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곳을 좀 상가를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상가에는 이렇게 큰 건물로 있는 통상가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구분 상가도 있겠고 또 아파트 상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의 세계를 보면 상가를 또 무시할 수는 없죠. 투자의 세계에는 뭐 아파트, 다세대, 또 오피스텔, 땅, 그 다음에 상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의 정책 변화와 최근의 현상이 상가 투자가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지금 현재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 그리고 불과 2, 3년 전 또는 1, 2년 전에 상가 분양 받으시는 분들 최근 입주할 때 지금 새해가 안 나가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가격이 많이 내려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 상가가 어려운지 이 원인을 알면 좀 더 시원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상가는 당분간 상가에 대한 투자는 좀 당분간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네거티브 한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동산 투자, 상가 투자가 어려워진 이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좀 더 이 지금 현재 이 상가 시장이 돌아가는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상가가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인건비 때문에 힘듭니다. 인건비. 그리고 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인건비에다가 또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임대료가 좀 많이 높지요. 그리고 임대료를 또 임대인들,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낮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017년까지만 해도 분양받으신 분들 많죠. 보통 상가는 분양받고 나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 2년 정도 걸릴 텐데 2017년 우리가 보통 2016년이나 17년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데 상가가 서늘합니다. 그래서 마치 상갓집을 연상케 할 정도로 가슴도 우울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 원인은 인건비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죠. 2017년에 인건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17년에는 시급, 최저시급을 좀 많이 올려놨는데 알바 비용이죠. 쉽게 말해서 최저시급이 6,470원 정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최저 월급은 157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과도 사이가 좋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집주인이 하던 것들 또 집주인이 벌면은 또 가게를 넘겨줄 수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면 종업원들한테 보너스도 지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못 됐죠. 2019년 불과 2년 지났는데 시급은 8,350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174만 원, 약 175만 원 정도 준다고 보실 때 이 지금 최저임금에서 시급의 인상률이 29%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반면에 급여를 주고 있는 월급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월급은 10.9% 약 11%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끔 원래 집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한 2명 또는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할 때 보조로 시급제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힘들고 또 장사가 잘 될 때는 시급을 좀 올려가지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최저 시급이 올라가 보면서 최저 임금비를 외국인 노동자라 안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약 30개월 주휴수당까지 생각해 보면 그냥 30개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350원을 최저로 주었을 때 32일을 하면 25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종업원들은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인의식 갖고 아침에 이 알바는 만약에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알바는 9시에 와서 9시 땡이면 총알같이 달려가 집에 가버리죠. 땡 왔다가 땡 치고 가버리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은 앞에 손님 준비해야 되죠. 그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손님 가고 나면 또 청소도 해줘야 됩니다. 최소한 30분에서 30분 이상은 같이 정리를 해줘야 돼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추가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17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바 250만 원 받고 땡치고 가버린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집주인과 종업원의 관계가 좀 좋아가지고 서로 잘 되면은 보너스도 줄 수 있거나 서로 좋은 걸 상의하고 있는데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조삼모사라고 요 사람 250 받아가는 요 알바가 더 부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집주인한테 말은 못하고 다른 알바처를 향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요 월급을 받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또 다시 알바를 채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셋이 있던 분 중에 알바로 사용하다가 알바는 잊고 기존 직원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주방장이나 이런 분들도 월급을 더 올려줘야길 바라는데 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재료비가 원재료가 또 올랐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오르니까 또 올릴 건데 자기가 지금 마지막 소비재를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로 되니까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은 일은 고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알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알바가 채워지고 이제는 알바만 채워져 있죠. 이제는 그냥 정말 회사 이 업주하고 친한 사람만 남아 있거나 희생을 무릅쓰고 있는데 이게 유대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시급이 특히 시급제, 요 알바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책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월급에다가 4대 보험을 들어줬죠. 그런데 이 알바들은 4대 보험을 안 들고 그냥 원천지수 3.3%만 떼고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3.3%만 떼고 여기는 4대 보험을 내다 주니까 자기가 월급이 200을 받아도 17만 원, 19만 원 돈을 떼다 보니까 월급이 적게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싫어진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더 내줘가지고 고용에 따른 더 비용이 많은데 이건 통장에 당장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에 또 돈이 찍히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결국은 전 알바로 가다 보니까 3.3%로 떼면은 돈도 적겠다고 하고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죠? 이 알바의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 업주 쪽에 주인 쪽에서는 이 일을 좀 자기 일을 내 일처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들어오고 뭔가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려면 좀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집주인은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힘드니까 같이 인건비에 눌려가지고 결국 접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폐업으로 가는 거죠. 지금 폐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 구조적으로 차라리 최저 월급을 좀 올려가지고 좀 더 일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시급을 올려서 지금은 아마 알바 전성시대죠. 알바 전성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알바가 더 편하죠. 그냥 들어가서
요즘은 유치원도 알바로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케어할 때는 아이들을 받아서 전문적이죠. 아이를 좀 알아야 되고 속성을 알아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서 잘 키울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원장과 직원들은 앞에 뒤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알바는 왔다 가버리죠. 책임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알바 전성 시대에서 자영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다가 대부분 안 남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사회가 201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영업이 폐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정말 또 어렵습니다. 이 상가 투자는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주로서 고민도 해야 되고 직원들과 싸워야 되고 매일 알바들 뭐 그만두고 이 세금 뒷정리하고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본업에 충실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업, 이 자영업을 한 사람이 본업이 된다면 상가를 가진 사람은 이제 불안하죠. 정말 장사 잘 되는 사람 아니면은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상가집이 되어가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죠. 왜? 하던 집도 나가버리고 이제는 공실이 되니까 가서 맨날 빈집 구경하고 있어요. 가슴 아프니까 가슴이 우울하죠. 그리고 이제는 대를 물려서 효자노릇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즘 남아있는 건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정도만 계속 남아가겠죠. 요건 좀 정말 불균형한 어떤 급여 체계와 불균형한 최저시급 체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자영업을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올해도 역시 지금 현재 밀고 당기고 있겠지만 또 최저시급이 뭐 10,000원까지 올린다 뭐 한다고 하면 그만큼 자영업자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부담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또는 내년 정도까지는 이게 지금 어떠한 그 가격이 올라가거나 어떤 전체적인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우울한 시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가장 첫 번째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죠. 상가 투자자들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영업자가 고임금에 무너지고 있고 또 원재료 가격의 상승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가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죠. 왜? 땅값은 오르고 지금 현재 원자재 값 역시 건축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 또 잠원동 또 무너졌죠. 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철거 감리비가 또 올라가겠죠. 요즘 그 감리비도 많이 올라갔고 이게 지금 현재 돈덩어리에 건물 짓는 자체가 서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상가 분양가는 높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사는 사람은 자영업이 안 되니까 역시 우울하게 되고 또 사회적 제도죠. 사회적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밝힌 게 이제 음주죠. 이제 음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몰지각사한 사람들이 있고 음주를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음주운자가 하도 사고를 내고 하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에만 퇴근 시간대 저녁에만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출근할 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죠.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식 문화가 이제 낮에 잠깐 밥 정도 먹는 거이거나 아니면 저녁에도 1차, 2차 가는 건 이제 사라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저도 뭐 좀 좋아하지만 이제 많이 좀 줄었죠. 소주 한 병 먹을 거 이제는 반병. 네 사람이 모여서 2병 정도는 먹어야 뭐 음식도 먹고 술 한 잔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밥만 먹고 그냥 또 사라져 버리니까 자영업이 또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제도까지 합세해서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네 가지 볼까요? 요즘 이제 일본의 극우파의 대등으로 좀 현재 뭐 잘 나가다 보니까 뭐 요즘 반도체 수출 관련 재료들 수출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 이제 한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기가 됩니다. 과연 올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진짜 요 전체적인 경기까지 안 돌아간다면 상가 투자자들 많이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 될 거냐?
이 시기를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좋아질 때 또 많은 부분, 또 많은 또 이익을 남길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다 쓰러져 가면 어떤 거면 최종 승자가 누구일 거냐? 요즘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은 이제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버틴 사람, 오래 견딘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이제 상가를 투자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른 거 없어요.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손절매라는 부분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면 너무 갖고 가면 힘들고요. 손절매도 투자다. 그래서 손절매를 해야 될 건지 존버를 해야 될 건지 중간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든 게 상가가 잘 돌아가면 중간층도 좀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이 없고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잘 되고 못 되는 사람 못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 상황 또 거기에 또 꼴뚜기처럼 또 일본까지 또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이 받는 공포심은 지금 어마어마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공포가 단수 공포가 아니라 현실로 오고 있는 공포이기 때문에 좀 더 항상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요즘 자영업에서 견디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잘 버티시기 바라시고요. 또 여기에 이 알바 세계로 빠진 여러분들 정말 그 업주들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급이 적으면 좀 올려달라고 하고 당장 돈을 못 벌면 오는 만치를 일부 지분이라도 좀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런 것도 필요해요. 비록 알바들이 많이 벌고 있지만 이런 무정한 세계보다는 직원으로서 존재하면서 유정한 인간, 인맥적 인간이 되면은요, 이 사람들 여기 업주들이 끝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한테는 서로 분배할 수도 있고 고마움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바들 들어오면 고마운 사람이 집주인도 이제 고마운 사람도 없고요. 알바했다 떠나면 누가 왔다 갔는지 몰라요. 너무 주새끼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가 왔다가 누가 갔는지도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상호 협조하고 서로 도와주는 미덕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협력 그리고 서로 나눔으로써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한번 빌어보고 싶고요. 여러분 상가 투자 당분간은 어려우니까 한번 투자를 하실 때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